자, 세 번째, 홍남기가 박근혜 사람이라고. 참, 오늘 아침에 진짜 홍남기 때문에 저도 이 열을 받긴 했는데 엄청 이거는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자, 여러분 이제 뭐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요. 이 이재명이가 이 국민들한테 30만 원씩 100번을 나눠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홍남기가 나왔으니까 홍남기한테 예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이재명이 한 거 철없는 소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홍남기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재명이는 벌써 이제 팩 해갖고 홍남기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뭐 제가 철이 없다고요? 철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1차전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최재형 죽이기처럼 이제 또 홍남기 죽이기에 진성준이고 또 최백은이고 이런 사람이 나섰습니다. 진성준이야 뭐 여러분 아시죠? 막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독한 말 하고 얘는 제2의 정청래? 뭐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진성준이가 뭐라고 했냐면 홍남기가 경솔했다. 그리고 통합당이 하는 말을 맞장구를 치고 장단을 맞추고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그냥 홍남기를 그냥 엄청나게 이제 씹어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 홍남기가 이 이재명이 말을 듣고 말을 이렇게 뭉개고 또 진성준이가 이재명이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성준이는 이재명이한테 또 꼬리 흔들어야 되니까 내가 홍남기 오늘 한번 혼내줬어요 하면서 이재명한테 전화 걸고 싶었던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최백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더불어 시민당인가 뭐 열린 민주당인가 뭐 그거에 이제 손혜원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무슨 일만 있을 때마다 하여튼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이런 분이 어떻게 교수일까? 그리고 이런 분한테 배우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 진짜 걱정됩니다. 이거 정교조 못지않게 위험한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한마디로 홍남기는 박근혜 사람이다. 그래서 박근혜 사람이라는 걸 커밍아웃 한 거다. 그리고 홍남기는 주술에 빠졌다. 이러면서 무슨 쌍팔년도에 무슨 뭐 주술에 빠졌다. 이런 진짜 택도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좌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좌파들이 하는 이 택도 없는 얘기 정말 영양가도 없는 얘기 림태주 시인이라고 시집도 20년 만에 냈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문장도 안 된 글을 읽는 아주 그 비참하고 참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좌파들이 계속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저게 말은 말이겠지. 좌파들이 하더라도 지 입으로 터지니까 터진 입으로 나오니까 말이겠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좌파들은요 진짜 무식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팩트에 기반해가지고 말을 하지가 않고 그냥 입에서 터진 대로 막 나오는. 그러니까 좌파들이야말로 종북의 주술, 그 다음에 막말의 주문, 대깨문의 방언을 외치는 게 좌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황당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서증 멤버님께서 경제부총리 꼬라지하고는 낙가무라하고 닮았더구만. 맞는 말씀이에요. 네, 레스드나님 사회에서 제일 밑상에 남의 지갑으로 지가 생색내는 위인이죠. 이재명이 딱 그 짝. 맞습니다. 네, 우리 제임스기님 이 사람들 너무 시끄럽다. 김원열님 현미 보좌관 수준 홍남기 부총리. 맞습니다. 네, 자 매스매틱스 SADT님 네 오랜만에 글 올려주셨네요. 그다음에 박계환님 힘내세요 다들. 자, 그랬는데 참 저렴하죠. 팡세님 말씀대로 참 저렴합니다. 네, 지영님 좌파들은 입만 열었다면 무식이 철천 넘쳐. 맞습니다. 이 최백은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된 정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홍남기가요 왜 이미자 의원의 말에 이재명이 참 철이 없죠. 여기에 왜 박수 쳤을까요? 홍남기는요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 아니라 이낙연이 사람.
이낙연이가 홍남기를요, 죄송합니다. 총리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렸지만 이 홍남기는 너무 능력도 없고, 그래서 홍주사, 그러니까 저 사람 진짜 재경부에 들어와서 이 행정고시 패스했다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행시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재경부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행시를 패스했을까? 다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주사를 했으면 딱 맞는데.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홍주사였어요. 근데 이낙연이도 지사를 할 때도 이 주사라고 하도 그냥 깨알만 챙겨가지고 큰 거는 안 챙기고, 그러니까 주사가 맞는 거예요. 이 주사와 홍주사가 만났어요. 그리고 이 주사들은 이렇게 아부를 잘합니다. 이낙연이도 이 손바닥에 손금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홍주사도 손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를 총리로 모시면서 이 비서실장으로서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낙연이가 문재인한테 홍남기 너무 사람 착하고 성실하고 뛰어나고 이 사람을 경제부총리로 시키라고. 그래서 홍남기가 경제부총리로 문재인이 임명을 하는 순간 재경부, 응? 거기서 다 뒤집어 엎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기재부에서. 응? 저 사람이 세상에 바로 그런 이제 홍남기예요. 그래서 홍남기는요, 이 이재명이가 미운 거예요. 나의 주군은 이낙연인데 지금 이재명한테 밀리고 컨벤션 효과라고 해갖고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이재명이 23점 몇 %인데 나의 죽은 나를 정말 내 주제에 넘치게 경제부총리로 만들어주신 우리 이낙연 총리님의 지지율은 24.4%, 겨우 1%밖에 앞서지 못했다. 이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 효과가 이 정도라는 거는 좀 이따가 금방 또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낙연이 날리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미자 의원이 이재명이 철없죠 하는데 맞습니다 한 거는 결국은 이낙연이를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또 이 사람도 진성준이가 이재명한테 전화한 것처럼 이낙연한테 전화하고 총리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이재명이가 거품 물고 넘어가겠죠. 껄껄껄 이러면서 두 명의 홍주사 이주사가 서로 하이파이브 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돌아가는 걸 모르고 이 딱 이렇게 이면을 모르는 게 좌파들인데, 이 좌파들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잔꼼수만 쓰고 낙꼼수만 쓰고 뒤에 가서 어떤 식으로 뒤통수만 치느냐 하는 전략적, 아주 싸구려 사악한 전략적 좌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동사리 좌파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든 게 없는, 그리고 아주 해맑게 무조건 문재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그런 점에서 그런 우동사리 좌파들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최백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우동사리 좌파에 또 한 명이 있으니 그 이름이 홍남기다 이거예요. 자, 이 홍남기란 사람은 지금 자기 몸보신 하는 것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 기록에 남겨서 초수퍼 예산을 556조를 불구죽죽한 빚잔치로 해가지고 예산을 짜더라도 나는 모르고 청와대에서 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건 맨날 남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지금 여러분하고 관계된 얘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국가 예산을 이렇게 빚잔치를 하고 우리 국가 빚이 천조가 넘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정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나라 빚이 1000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무섭습니다. 근데 더 우리한테 피부에 닿는 이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른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걸 담세율이라고 하죠. 세금 부담하는 거. 이게 여러분 24%였어요. 그리고 22%에서 아주 조금씩 늘었습니다. 근데 이 담세율이라는 건요,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적게 세금 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가 돌려받는 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낮추고 뭐 복지로 해가지고 괜히 절반은 공무원 월급 주고 이런 거 말고 세금을 낮추고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풀고, 이게 나라 경제가 사는 매우 매우 간단한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간단한 이 천국으로 가는 길 대신에 지옥길을 가면서 우리나라 세금이 여러분 문재인 정권 동안에 얼마가 늘었는지 아십니까? 24%에서 지금 27.4%예요. 3.4%가 이 3년 동안에 늘은 거예요. 1년에 1% 넘게 늘은 거예요. 아니 뭐 1%가 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의료보험 이제 조정되죠. 이제 올 가을에.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의료보험 폭탄 맞을 겁니다. 집 한 채 있어도요. 저도 지금 의료보험 이 폭탄이 정말 생각해도 가슴이 서늘해져요. 거기다가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서울에 있는 분들은 다 종부세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1가구 1주택 이것도 다 세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요 세금을 그냥 완전히 쥐어짜가지고 우리들을 그냥 쥐어짜서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 있다가 저절로 다이어트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금으로 뜯어가는 게 이게 너무 무섭습니다. 27.4%. 우리가 껌 하나를 사 먹어도 27.4%. 뭘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우리가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인 조은산이 시무 7조에서 1조가 뭡니까? 세금을 감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세금 많이 걷지 말아라. 저는 그분이 진짜 우리나라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7.4%. 국가부채 1000조. 국가부채가 1000억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가슴이 진짜 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 국회에서 저도 예산을 만졌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서 국가부채 1000조라니까 저 정말 울컥해요, 여러분. 너무 이게 기가 막혀서 제가 그냥 가슴을 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얼마나 알뜰하게 살아요. 저도 알뜰하게 살아요. 어저께 제가 점심을 이 장을 보고 나서 아주 그 허름한 시장에 이 백반집에 가서 먹었어요. 근데 7,000원이더라고요. 제가 순두부찌개를 시켰는데 그동안 제가 순두부찌개를 6,000원에 먹었는데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렇지만 다 오르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받았는데 정말 이 1,000원 올렸다고 해가지고 반찬이 2가지가 늘고 너무나 정직한 이 정말 뭐 8첩반상, 9첩반상이 차려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막 다 찌그러지는 이 쟁반에다가 그걸 먹고 또 거기에 계시는 그 아저씨가 다리를 저는데 시장에 막 배달을 다녀요. 그러면서 이 벽에다가 그 좀 거친 글씨로 배달 환영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솟구치는지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국가부채 1000조가 이게 웬 말입니까? 정말 나쁜 놈입니다. 문재인은. 사형시켜야 돼요. 진짜. 응?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세금이 27.4%. 여러분 우리 우파들이 꼭 저도 이제 생각하고 늘 가슴에 있는 게 뭐냐 숫자에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 우리 딸들 옆에 젊은 친구들을 우리가 설득할 때 숫자로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국가부채 1000조 네가 내는 세금 27.4% 이거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